안녕하세요. 호랑이형님 리뷰하는 호랭박사입니다. 호랑이형님 2부 214화 기억의 편린들 편 리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화에서는 추이가 어떤 기억들을 갖고 있는지 들여다볼 수가 있었죠. 제목부터 기억의 편린, 한 조각의 비늘이라는 뜻인데요. 오늘 연재분을 통해서 추이라는 캐릭터가 그동안 어떤 마음과 동기를 갖고 움직였는지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 대한 떡밥들도 상당수 풀렸는데 이번 연재분을 보면서 호형의 스토리라인은 어디 한 군데에 엉성한 곳 없이 악의가 잘 들어맞는 느낌을 개인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오늘 리뷰도 제 의식의 흐름대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첫 장면은 추이가 바쿠의 굴로 옮겨져서 염주찬 변종으로 개조된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흰 눈썹이 맡긴 놈이니까 굶겨 죽여라 라고 누군가가 지시하는데 아마 당시 항마병 대장이었던 바쿠가 내린 지시겠죠. 그러나 항마병 일꾼들이 지시를 어기고 몰래 먹이를 먹여서 추이를 살려내는데요. 다들 느끼셨겠지만 이번 화는 단순히 과거 장면의 나열이 아니라 자신이 잃어버렸던 기억의 편린들을 추이가 3인칭 시점으로 관찰하는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일꾼들이 자신을 먹여서 살린 장면을 보면서 그래 너희들이 나를 먹였구나 라고 기억을 되찾는 식이죠. 먹이를 먹고 겨우 기운 차린 추이는 이번에는 황웅의 굴로 옮겨집니다. 황웅은 항마병 중 최강으로 그 이빨에 한번 걸리면 사지가 뜯겨 나간다는 강자인데요. 항마병 중에 탑 클래스에 속했던 흑곰도 황웅의 이빨에 팔 한쪽이 떨어져 나간 적이 있었죠. 바쿠는 황웅에게 추이를 은근슬쩍 죽이라고 명령했을 것 같은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얼마 후에 황웅은 추이를 죽이라는 바쿠의 명령을 어기고 바쿠에게 반란을 일으키게 된 거죠. 그 짧은 기간 동안 추이와 황웅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분명히 무슨 이벤트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추이는 황웅의 굴에서 며칠 정도 머문 것으로 보이는데 바쿠의 말로는 추이가 그 사이에 대장질을 하려 했다라고 했죠. 아마 추이는 항마병들끼리 서로 죽고 죽이도록 만든 바쿠의 방식에 본능적으로 거부감을 느끼고 황웅에게 같은 항마병을 죽이지 못하도록 말렸을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황웅이 추이를 죽였어야 했는데 그렇지 않은 것만 봐도 뭔가 이상하죠. 추이 때문에 황웅의 심경에 변화가 생겼고 바쿠에게 반역할 마음도 그때 생겨난 것 같아 보입니다. 한편 추오와 추오형의 정체는 추이 종족인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과거 영상에서 추오의 정체가 추이일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추오가 추이라는 떡밥이 워낙 많았기 때문입니다. 추이와 똑같은 냄새가 난다는 빠루와 범들의 언급이 수차례 있었고 추오는 아예 대놓고 붉은 산에서 오기 전부터 추이와 함께 했다고 언급이 됐었죠. 더 자세한 내용은 영상 링크에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튼 추오와 추오형은 생김새가 많이 닮지 않아서 저는 의형제일 줄 알았는데요. 친형제였네요. 원래 추이들은 단체 생활을 하지 않고 단독으로 살아가는데요. 추이 대장이 멸종의 위기를 느끼고 흰산을 넘기 위해서 강제로 종족들을 모은 적이 있었죠. 이 둘은 추이 대장이 모은 추이 무리를 따라다니다가 누군가에게 잡혀서 항마병으로 개조된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어린 개체들이었던 것 같죠. 나름 짬 좀 찼다고 하는 추이들은 추이 대장에게 대장 왜 화를 내고 그래? 이런 식으로 반말을 했는데 얘들은 아직 어려서 그런지 대장님이라고 깍듯하게 존칭을 하네요. 추오는 얼굴만 보면 거의 청소년기 정도로 어려 보입니다. 추오 형의 말에 따르면 바쿠가 이 둘을 잡아간 것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범인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추이들의 무리에 잠입해서 몰래 둘을 납치할 정도면 상당한 실력자일 것 같습니다. 바쿠가 아니라면 아직 등장하지 않은 타이지일지도 모르겠네요. 대사로 떡밥이 나온 것을 보니까 이 둘을 납치한 인물도 나중에 작품에서 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추이는 항마병 대장이 되고 나서 바쿠가 하던 방식을 모조리 바꿔놓습니다. 바쿠가 항마병들끼리 서로 죽을 때까지 싸움을 시키는 방식으로 독종을 만들었다면 추이는 이 방식을 철폐하는 대신 실전 훈련을 강화합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바로 사냥 훈련이었죠. 무려 4흉수 중 하나라는 도오를 굴에 풀어놓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서 엄청난 괴물을 잡는 훈련으로 생존력을 키우려는 거죠. 덕분에 항마병들은 추이가 대장으로 취임하자마자 도올과 목숨을 건 사투를 벌여서 결국 사냥하는 데 성공합니다. 사흉수는 고대 시대에 서쪽 땅에 살았다고 하는 4명의 흉악한 괴물들을 지칭하는데요. 각각 혼돈, 도철, 도올, 군기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그 포악함이 극에 달했다고 합니다. 이 중 도올은 호랑이를 닮은 몸에 사람의 머리를 가지고 있고 멧돼지의 송곳니와 긴 꼬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매우 난폭해서 마음대로 마구 설쳐대고 싸울 때는 퇴각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싸운다고 하네요. 이번에는 도올만 나왔는데 항마병들의 대화를 보면 다음번에는 군기라는 말이 있어 라면서 또 다른 사형수인 군기가 언급이 됐죠. 나중에는 군기 외에도 혼돈, 도철 등 다른 사형수들도 등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도올을 잡고 나서 항마병들은 모여서 고기 파티를 벌입니다. 바쿠가 지배하던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가 그들을 뭉치게 한 것 같죠.
그동안 바쿠가 시켜서 반강제로 서로 싸우고 죽여왔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비록 과거처럼 맛난 소고기도 못 먹고 도울 같은 괴물들과 싸우는 훈련을 하게 됐지만 동료들끼리 죽이던 과거의 지옥보다는 지금이 훨씬 나은 것이죠. 앞으로의 전쟁에서 흰마기를 만나서 죽게 될 수도 있지만 당장 목숨을 위협받지는 않으니 마음의 평안을 얻은 것 같습니다. 추호는 다같이 모여서 파티를 하는 좋은 분위기를 틈타서 추이에게 제안을 합니다. 흰마귀와의 전쟁이 끝나면 다같이 모여 살자고 하는데요. 이미 자기가 항마병들에게 의사를 다 물어봤다면서 신이 나서 얘기를 하죠. 다른 항마병들도 뜨겁게 호응하는데 추호는 저 당시에 참 천진난만한 청년이었네요. 지금은 형과 동료 항마병들의 죽음으로 불행이 닥쳐서 무겁고 진지한 인물이 되었지만 원래는 성격도 쾌활하고 까불까불한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서 잠깐 추이의 기억에 대한 설정을 다시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이는 과거의 기억을 잃었는데 추호를 어떻게 기억하는가에 대해서 의문이 생길 수 있기 때문이죠. 제 생각에는 오늘 제목처럼 기억의 편린으로 추이의 기억을 이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즉 기억을 잃긴 했으나 일부 조각들은 기억이 나서 제한적으로 기억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흰마기에 대한 원한도 부하들을 모두 잃은 것도 과거 자신의 무리였던 추호와 추호 형도 기억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신 그 외의 자잘한 일들은 잘 기억이 안 난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1부 초반에 추이가 목에 상처가 생기기 전의 일은 기억나지 않는다 라고 말한 건 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마치 기억상실처럼 통째로 기억을 잃은 걸로 이해할 수도 있는데 또 앞뒤 맥락으로 살펴보면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말의 뜻은 모든 것이 기억이 안 난다가 아니라 웬만한 건 기억이 안 난다의 의미인 것 같아요. 하긴 추이가 오늘 처음 본 산군한테 목에 상처가 있기 전 기억은 몇 가지 남아있긴 한데 웬만한 건 기억이 잘 안 나서 말이야. 어쩌면 과거에 내가 너를 봤을 수도 있어 라고 구구절절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긴 하죠. 여튼 돌아와서 추이는 흰마귀에게 일족을 몰살당한 이후로 다시는 대장질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일족을 죽음으로 몰았다는 죄책감이 굉장히 컸었죠. 그렇지만 구망의 협박 때문에 항마병들을 반강제로 떠맡게 됩니다. 자신을 돌봐서 살려준 고마운 항마병들인데 추이가 이들을 맞지 않으면 전쟁 과정에서 먹이로 쓸 것이라고 협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항마병들에게는 전방의 흰마귀보다 후방의 아군이 더 가혹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죠. 네가 항마병 대장을 맡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에 생존자들은 풀어주겠다. 이 약속 하나만 믿고 추이는 다시 대장질을 하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추이가 구망에게 약속 지키시오 라고 했던 말은 바로 이것을 말하는 것이었죠. 추이는 어떻게든 전쟁 전까지 이들을 강하게 훈련시키고 흰마귀와의 전쟁에서 최소한의 희생으로 승리한다면 항마병 다수를 살릴 수 있겠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만약 전쟁에서 살아 돌아온다면 오갈 데 없는 이들끼리 모여서 사는 것도 괜찮겠다, 나쁘지 않겠다라고 희망도 가졌었죠. 그래서 부하들을 더더욱 빡세게 훈련시킨 것 같습니다. 단순히 사냥 훈련만 하는 줄 알았던 항마병들은 이후에 엄청난 강도의 훈련을 소화해냈을 것 같습니다. 과거 빠르가 추이더러 분명히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대장질을 하던 놈이다, 쉽게 잘 가르친다 라고 한 적이 있었죠. 추호는 이미 짐승 시절부터 추이의 훈련을 받아본 것 같은데 추이의 훈련 교관 스킬은 타고난 것 같습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고 갑자기 피칠갑을 뒤집어 쓴 추이의 모습이 나옵니다. 눈동자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환호하는 항마병들의 모습에서 싸늘한 주검이 된 항마병의 모습으로 바뀌는데요. 왼쪽 눈동자는 편안한 모습인데 오른쪽 눈동자는 눈이 튀어나올 듯이 놀란 모습입니다. 연출이 후덜덜했죠. 항마전 당시의 모습인 것 같은데 사지가 성한 녀석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부하들이 처참하게 당한 현장을 보면서 울부짖는 추이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어째서 나만 산 것이야 라고 절규합니다. 흰마귀에게 추이들이 몰살당한 이후에 또 한 번 부하들을 잃어버린 추이의 한맺힌 마음을 느낄 수 있는 장면이죠. 예전에 추호가 후바이 할배곰에게 일갈했던 어째서 당신만 계속 사는 거야 라는 대사와 왠지 들어맞네요. 무리의 리더라면 추이 같은 마음을 가져야 될 텐데 추이와 정반대로 비열하게 연명하는 할배곰을 보고 추호가 경멸감을 느낀 것은 당연했을 것 같습니다. 다시 장면이 바뀌고 추이가 붉은 산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항마병들에게 먹이를 갖다주는 모습이 나옵니다. 항마전 때 추이는 흰마귀의 결계를 뚫기 위해서 일부 병력을 이끌고 후방을 치러 갔다고 하죠. 그때 추이를 따라 나섰던 항마병들이 있었을 텐데 이상하게 그놈들은 전쟁이 끝났는데도 굴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떡밥이 있었습니다. 추이를 따라간 병력에는 추호와 추호형 등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무골과 풍, 효 등은 추이를 따라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골 용병단 애들은 항마전이 끝난 후에도 밖으로 잘 돌아다녔던 것 같고요. 여튼 추이를 따라갔던 항마병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았던 것에는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이것도 호형 1부 초기부터 나왔던 떡밥인데 조만간 밝혀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후의 기억은 추이가 무커에게 목이 잘리고 난 후의 기억들입니다. 같은 기억이지만 과거 기억이 돌아왔기 때문에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졌죠. 항마병들을 자신의 부하로 인식하고 과거의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일꾼이 흰산 고원까지 와서 절을 하고 갔던 장면, 추호와 추호 형이 시들에게 쫓기다가 자신을 발견했던 장면, 그리고 그 표정 하나하나까지 다시 곱씹습니다. 무케의 목을 조르던 추호에게 손찌검을 한 장면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무슨 짓을 왜 내게 말하지 않은 것이야 라면서 후회하기도 하죠. 마지막 기억은 일영과의 싸움입니다. 일부 독자분들은 추이가 흰마귀와 일영을 동일 인물로 헷갈려 할 수도 있겠다라고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아닐 것 같습니다. 추이는 흰마귀가 죽었다고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고 일영과도 직접 싸워봤기 때문에 둘이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것은 추이가 가장 잘 알 것 같습니다. 다만 과거의 기억을 찾은 덕분에 흰마귀와 일영이 놀랍도록 똑같은 외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겠죠. 일영에 대해서는 외모로 보나 기로 보나 흰마귀와 거의 비슷한 존재, 또 다른 마귀놈이라는 것을 알게 됐을 겁니다. 추이는 일영과의 싸움에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희생한 항마병들을 다시 기억해냅니다. 일영을 흰산의 영역 안으로 밀어넣어 보려고 애썼던 뚱보 항마병, 일영을 배신하고 자신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추호형, 일영의 공격에 사지가 절단돼서 죽어가는 두 부하의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죠. 당시에는 그들이 누군지 몰랐지만 과거에 자신과 함께했던 부하라는 걸 기억해내면서 일영에 대한 복수심이 극에 달하게 됩니다. 일영에 대한 기억을 끝으로 추이는 허공의 고함을 치면서 의식을 회복합니다. 과거 기억의 조각들을 되찾으면서 자신의 정체성을 완전히 기억해낸 것이죠. 일부에서 산군과 무커를 말빨로 전투로 요리하던 그 무서운 추이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될까요? 추이와 일영의 대결 구도는 한층 더 명확해졌고 이제 흰눈썹과 빠루도 대립관계에 서게 됐으니까 어쩌면 연합전선이 곧 구축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정신 차린 추이는 아마도 붉은 산을 향해 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일영이 부하들을 모두 꺼내서 죽인다고 했기 때문이죠. 이미 예전에도 붉은 산을 찾아간다고 길을 떠난 적이 있었는데요. 가는 도중에 황효가 기억나서 흰산으로 되돌아오다가 일영과 싸운 것이었죠. 이제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기 때문에 고민할 것 없이 붉은 산으로 직행할 것 같은 느낌입니다. 현재 일영이 붉은 산에 가서 항마병들을 죄다 잡아오라고 시드를 모두 보낸 상태인데요. 어쩌면 붉은 산에서 항마병들을 두고 추이 대 일영의 시 2차전이 벌어질 것 같기도 합니다. 추이의 기억이 돌아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흥미로운 점들이 많습니다. 일단 자신에게 이식된 무커의 팔에 대해서는 뭐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팔을 통해서 불가사의한 힘을 사용했던 것도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과 싸웠던 무커의 새끼인 무케나 흰마귀의 자식인 아랑사에 대해서 추이는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산군과 놀랍도록 닮은 빠르에 대해서도 무슨 생각을 할지가 궁금합니다. 이번 화 댓글 반응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양한 의견들의 배댓이 많은데 제가 영상에서 언급했던 내용은 생략하고 살펴볼게요. 일단 다시금 확고해지는 일영과 추이의 대결 구도에 대한 댓글이 많았습니다. 일영 넌 진짜 뒤졌다. 일영과 아린 얼굴이 닮아서 더 와닿는다. 추이가 일영에게 복수하려 들 거다 등등. 추이는 과거 아린에게도 깊은 원한을 가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아린과 똑같은 외모, 똑같은 길을 가진 일영과도 원한 관계가 설정이 됐네요. 즉, 추이는 계속해서 흰산 일족들과 대립하는 모양새입니다. 추이가 남아있는 흰산 일족과도 계속 대립할 거라는 떡밥은 은근히 계속 있어 왔습니다. 먼저 일부 초반에 추이가 항마병을 다시 모으려고 한다라는 황효의 언급이 있었죠. 항마병을 다시 모은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데요. 황효마저도 흰마귀도 없는데 무슨 항마병을 만든다고 제정신이야? 라고 흥분한 장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 언급이 추이가 남은 흰산의 일족인 일영, 압카와 대치하게 되는 상황을 암시했던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귀신의 왕들이 추이를 산채로 돌려보낸 사건도 있었죠. 귀신의 왕들은 압카를 피해서 지옥의 심연으로 사라졌었는데요. 추이가 귀신굴에 들어가니까 심연에서 돌아와서 추이를 살려보낸 사건이 있었습니다. 구망은 이 사건을 보고 매우 놀라게 되죠. 이어서 그들이 어째서 이놈을 살린 거지? 내가 본 것이 맞다면 어쩌면? 이라고 구망이 독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바로 추이에게 불의 씨앗을 하사한 거죠. 저는 과거 영상에서 이 장면에 대해 귀신의 왕들과 구망이 추이를 흰산 일족의 대항마로 선택한 걸 수도 있다 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대체 추이가 뭐가 특별해서 그렇느냐? 강하다곤 하지만 전투력은 아직 버일러급도 안 되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제 생각에는 추이가 흰산 일족 사냥에 특화된 특별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바로 명을 소멸시키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추이가 일영과 싸울 때 시에게서 명을 흡수해서 소멸시켜버린 적이 있었죠. 일영은 이것을 두고 마치 흰산처럼 내 명을 소멸시켰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저기 명을 나눠주는 흰산 일족의 특징을 볼 때 명을 소멸시키는 능력은 충분히 그들에게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게다가 지금은 흰산 일족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무커의 팔까지 장착했습니다.
무커의 팔에서 뿜어져 나오는 차갑고 사나운 기운의 정체가 바로 흰산의 힘이었다는 건 이번에 무팽이 확실하게 알려줬죠. 명을 소멸시키는 능력과 무커의 팔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추위답게 영리하게 전투를 한다면 일형 수준 정도는 대적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물론 현 상태의 추위가 2령까지는 모르겠지만 최종 보스인 아카까지 상대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 명을 소멸시키니 무커의 팔이니 해도 기본 전투력 차이가 너무 심하게 난다는 거죠. 작가님께서 과거 인터뷰에서 추위의 역할이 크다고 하셨는데 과연 그 역할이 어디까지일지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아카와 대적할 인물의 격을 따져보자면 장성한 아랑사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요. 이번에 만약 이령과 추위의 2차전이 벌어진다면 그 싸움의 행방에 따라서 앞으로의 역할을 추측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시라무렌에 대한 언급도 있었는데 상당히 공감이 갑니다. 추위의 등장으로 시라무렌도 뒤돌아설 수 있다라는 거죠. 시라무렌은 최근 이령과 흰눈썹의 계략으로 누명을 쓰고 이를 갈고 있는데요. 그런 와중에서도 어르신 아카에 대한 충정만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내가 죄를 짓지 않았다는 것을 어르신은 믿어주실 것이다 라면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이었죠. 그러나 그의 믿음을 흔들리게 한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군사의 밀명을 받고 시라무렌을 만나러 왔던 재앙과의 일이었죠. 재앙은 흰산의 일족을 그냥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군사의 밀명을 시라무렌에게 전했습니다. 그리고 아카에 대해서도 한마디 덧붙이는데요. 시라무렌의 공격으로 죽어가면서도 어르신을 믿으십니까? 어르신도 결국 흰산의 일족이 아닙니까? 라면서 시라무렌의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만약에 시라무렌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어르신에 대한 믿음이 깨져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이령에 대한 복수는 물론이고 흰산 일족 전체에 대항하는 세력으로 바뀔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령에게 맞서는 추위, 흰눈썹에게 맞서는 빠르와도 결이 맞게 되죠. 물론 당장 시라무렌과 추위가 연합을 할 거라는 건 아니지만 대압카 세력에 맞설 든든한 지원군 하나가 생길 수 있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주 토요일 오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호랭박사와 함께 호랑영님 완결까지 보실 분들은 지금 구독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